아니 이렇게 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각 사이드에서 제 역할을 공무원들이 잘해야 되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3대 특검이 종료가 되고 공소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김건희 특검 어제도 제가 이제 사실은 공개적인 재판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는데 이기훈이라는 전 삼부토건 부회장 관련된 도피시킨 그 행위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재판이 특검 측 검사의 준비 부실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취재를 해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수의 단독 취재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미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 재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웰바이오텍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제 주가 조작 관련 파트의 공소 유지를 10기 검사 혼자 하고 있다라는 이제 10기라는 거는 로스쿨 기수 로스쿨 기수 변호사 시험 10기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쯤 그 아마도 들어간 거예요. 19년 제가 7기고 그리고 네. 지금 3년 뒤고 제가 8년 차니까 5년 차 됐네요. 5년 차 정도 되네. 네, 5년 차 정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5년 차 검사가 잘할 공소할 수 수 있죠. 있죠. 네. 문제는 지휘 라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분이 하고 나서 공판을 갖다가 어디에 보고서를 쓰는지 이게 누구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조차 지금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다라는 그 현직 에 있는 분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다녔는데 다음날 바로 이 기사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아마 이쪽 그 주가 조작 관련 파트 부분 쪽은 공소 유지가 굉장히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10기 검사를 비판할 게 아니라 그 검사를 혼자 두게 한 사람, 그 특검을 통해서 특검보, 그렇죠. 그 지휘 네. 라인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왜냐면 이게 내부 사정을 또 들어보면은 검찰 출신, 경찰 출신들은 사람 잡아온 다음에 증거 막 조사 다 해놓고 증거 목록도 정리해놓고 그냥 짬 처리하듯이 던지고 검사들은 난 정시퇴근 이래버리는 상황에서 특별수사관들이 정말 되게 힘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거기서 그 검사들 파견 복귀하고 여기 10기 검사 한 명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 혼자 짬 처리를 하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공론화가 돼서 문제 그 특검에 대해서 뭐 법무부가 나서도 어디가 나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제 생각에 법무부가 나서서 특검에 대한 지위나 이런 것들 한번 되돌아봐서 공소유지가 좀 만전을 기하도록 좀 다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이 싶습니다. 아니라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의도적 방관이잖아요. 방치한 거고. 네, 예. 예, 아니 이거는 증거 부족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건희예요. 지금 1년 8개월 나온 거는 결국에는 그러게요. 특검에서 너무 형편없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데. 그것도 그렇고 공소 유지에 조금 인력을 좀 더 써야 된다. 특별수사관들에 채용을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하던가 아니면 검사 파견을 복귀를 좀 제한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 좀 바꿔서 복귀를 시키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다 약간 조별과제처럼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서 아니 어제 재판을 받을 분들도 피고인이긴 하지만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결심이라는 것은 형사 재판의 절차가 종결된다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끝나면 당사자는 이제 선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인 줄 알고 왔는데 결심 일자를 미룬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고 실제로 재판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법원에서 판사가 법대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꾸짖었냐면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모양이다. 이런 부분은 공유가 안 되냐. 내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면은 판사가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이게. 저 정도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민간 변호사 입장에서는 진짜 계약 해지 사유죠. 맞잖아요. 내 변호사가 판사한테 혼나는데 준비 안 해온 걸로 신경 안 쓰시나 봐요. 이거는 네. 정말. 그럼 국민을 대리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검사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너무하네. 그 담당 혼자의 문제는 아니다. 공판 검사를 탓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거는 특검을 오히려 특검과 특검보드를 비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민중기 네. 특검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이든 어느 차원이든 조금 예산을 지원하든 사람을 지원하든 해갖고 네. 조금 저 후배 검사, 그러니까 후배 법조인 한 명이 총알바지처럼 가 있는 상황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증거 목록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귀찮죠. 아 귀찮아서 네, 그렇게 매우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예, 목록 그게. 작성해서 번호 그게 맞추고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원칙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 공판에는 한 명만 나가더라도 뒤에 백 오피스에 많이 있는 도와줬어야지. 있는 사람들이 예. 하고 그 사람 제출만 하게 해줘도 되는데 그렇지. 지금 이게 다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답답하네. 김건희 특검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맞아. 어떤 열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사실은 만드는 겁니까? 정말로 이게
하자고 해도 윤석열이 안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이 된 다음에서야 국민적 염원을 모아가지고 시작된 특검인데 그 특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이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네. 수사도 좀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 나왔고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뭐 검사들이 복귀를 하니 어쩌니 그러면서 시끄러웠고 그리고 통일교 특검도 사실 여기서 비롯된 거잖아요. 아니 맞아요. 네. 그러니까 파생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일처리를 못한 상황에서 공소유지도 지금 이렇게 부실하게 한다 그러면은 김건희 거의 면죄부 받은 거나 다름없는 형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맞죠. 도이치 명태균 무리 아닙니까 지금. 네. 와. 근데 지금 항소심 가가지고 그걸 뒤집어야 될 판인데 좀 이런 식으로 공소유지하면 어떡해요. 하나 더 까자면 하나 더 좋아. 예, 2차 종합특검 측에서나 2차 종합특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네, 김건희 벌써? 특검에서 자료를 너무 안 준다. 네? 예, 김건희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나? 자료 왜 그 그래? 제공에 좀 미온적이다. 어딘 그대로면 미온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에서는 1차 때 제대로 못한 초벌구이한 수사들을 자료를 받아다가 뭔가 승화 발전을 그렇죠. 시켜야 되는 그렇지, 상황인데 그렇죠. 본인들이 봤던 포인트가 뭔지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잘 안 되는 분위기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료 지금. 갖고 와라. 예. 그래서 갖고 와서 너네가 뭘 못했는지를 봐야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자료 네. 갖다 달라고 하는데 아. 좀 그 실무적 협의가 잘 안 되는 느낌이다라고 하고 이제 2차 종합특검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는 추정이죠. 얘네 자기네가 그 수사기관을 향해서 수사 못 나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봐 안 주나? 나는- 책 잡힐까봐 예, 뭔가. 예. 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좀 자료가 잘 안 온다라는 식의 약간 불만. 아니 근데 그도 그런 말한 게 예를 들면은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라든가 네.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런 것들은 아예 안 사실 사건의 일단이라는 게 우리 사실 웬만큼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 붙잡고 물어다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걸 종결을 못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냈을 때는 당연히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가 아 근데 원인이 국토부 있네. 공무원 그 별건 수사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공소 기각해 네,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팀이요. 하나도 지금 수사가 안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규명을 전혀 못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저는 갑자기 뭐 든 생각은 압수영장 받아서 갖고 와서 자료 다 갖고 와버리면 되지. 아 뭐 오히려 이런 특검이 할수 특검을 있죠. 압색하네. 그렇게 네.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럼 가져가라 그리고 줘버리고 말 것 같다는 거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까봐 걱정이고 그래서 이 맥락이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또 저한테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으로 여기 오겠지만 좀 이렇게 공론화가 돼서 비판을 받으면 아무래도 탄력을 받아서 이제 조율이 좀 그럼요. 되고자 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일이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체적 그렇죠.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거니까 좀 서로 상호간에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욕 너무 안 하셨어요. 정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욕은 오늘 이후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좀 제대로 이제 네, 이번 일 맞아요. 우리가 저희가 지적한 걸 기화로 해가지고 물론 안 볼 수가 있나? 혹시나 매불쇼 가서도 얘기해 혹시 모르니까 불러줘야 가죠. 그렇게 보고 뭔가 깨달아서 앞으로는 전력 투구를 다하길 바라는 바이고 좀 화제를 좀 바꾸면은 국민의힘 중앙당이 지난해 유권자 등으로 받은 후원금이 원내 소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이나 개혁신당은 물론이고 네. 원외인 정의당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오. 금액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난해 중앙당 후원의 모금액이 7억 1,900여만 원이고 진보당은 9억 7,100여만 원, 정의당은 9억 900여만 원, 개혁신당은 8억 3,600여만 원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영문입니까 지금? 아 진짜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나 개혁신당 그리고 또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국민의힘 표현대로 말하면 당성이 좋은 거지. 네. 닭성? 오늘 왜 이래요 지금? 박성 뽀뽀댕 왜 그래요? 지금 죄송해요. 아왜 그래? 당성. 네. 아니 그러니까 당에다가 후원을 하는 거잖아요. 아 난 기꺼이 당에다가 우리 이제 그 시민단체 회비내듯이 네. 네. 당에다가 후원을 해주는 이런 일들을 당원들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일 야당이잖아요.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런 당보다도 더 후원금이 적다? 그럼 진짜 창피한 일이고요. 그만큼 보수층에서 실망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아니 저기 주면 뭐해?
나 주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셨지만 정의당은 심지어 국회의원이 없어요. 원외 정당인데. 그러니까 국회에 없는 근데도 정당이에요. 네. 네, 거기보다 적다는 건 그만큼 당 성이 떨어지거나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윤석열 영치금도 6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6억 어떻게 5천인데. 어떻게 진짜 이거 뭐예요? 진짜. 아니 그리고 민주당하고 비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3억 4,700여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국민의힘이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인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건 아까도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냉소적인 태도가 반영이 된 거고 그것이 역시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로 이제 나타난 건데 전주보다도 1%포인트 하락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1%예요. 근데 민주당이 46이거든요. 네. 민주당이 이건 굉장히 반가운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서로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엇갈렸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잘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반가울 만한 동조화되고 소식이에요.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 지지층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올드니 뉴니 뭐 이런 거 갈랐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도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계기가 있나요? 뭔가 민주당에게 호감을 갖게 된? 국민의힘의 실망이 일단 너무 크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실망이 큰데 어찌됐든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든 다 발전해야 나가거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더 민주당이 확장하면 뭐 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정당은. 한 2, 3주 아니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좀 그 당과 뭐 당 내에서의 내분 이런 것들은 좀 잦아드는 분위기고 싸우지 말자.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게 또 이제 메인스트림이 됐다 보니까 거기에 네. 대한 좀 그 수렴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워낙 또 일을 잘해왔고 그 대통령실이나 행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뒷받침하는 네. 왜냐면 이번에 사법개혁도 통과되고 이게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그게 큰 것 거기에 같아요. 대한 이제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